네, 최근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.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줄여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장기간에 가져갈 수 있는 또 펀드 상품에 대한 관심들 많으실 겁니다. 오늘도 좀 볼만한 그런 펀드 상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키움증권의 송지훈 대리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먼저 지난주에는 해외 펀드 쪽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. 네, 이번 주에는 좀 어땠을까요? 예, 먼저 이제 뉴욕 증시부터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어제 기준 24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좀 강보한 마감했는데요. 23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뉴욕 증시가 아시아랑 이제 유럽 증시 하락 영향이나 또 국제 유가가 좀 급락했었죠. 그래서 또 이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영향 등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한 바 있습니다. 먼저 이제 주간 펀드의 이제 주간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. 23일 날 이제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주식 펀드는 한 주간 4.82% 상승했습니다. 그래서 소유형 기준 대부분의 펀드가 이제 플러스 성과를 보였고요. 중국 주식형이나 이제 유럽 주식의 한 주간 상승이 좀 눈에 띕니다. 예, 다음으로 이제 주간 시장 이제 해외 공모 펀드 유형별 자금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해외 펀드 설정액은 이제 23일 기준 32조 514억 원으로 전주 대비했을 때 1,683억 원 증가했습니다. 순자산액은 이제 대부분의 펀드 한 주간 상승하면서 이제 6,526억 원 증가한 26조 2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네, 한 주간 수익률 4% 이상이면 꽤 좀 괜찮았던 것 같네요, 흐름이.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워낙에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뜻 위험 자산 쪽으로는 손이 잘 가지 않는 상태거든요. 뭐 그렇죠. 대표적인 게 지금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펀드도 뭐 천차만별이에요. 또 위험한 상품도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상품이 있기는 한데 요즘 금리가 또 너무 떨어져서 채권 쪽으로는 메리트를 별로 그렇죠.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. 어떤 펀드 오늘 좀 소개를 시켜주실까요? 네, 오늘은 이제 중위험 중소형의 대표 주자인 이제 글로벌 인컴 펀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초저금리 시대에 이제 예적금만으로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죠.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창출되면서 이제 시중금리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배당이나 인컴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잘 아시다시피 채권형 투자로는 안정성을 추구할 수는 있어도 낮은 수익률에 만족을 할 수 없고요. 그렇다고 100%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에 다 투자하기에는 높은 수익률만큼 큰 변동성과 마이너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. 따라서 이제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들에게는 중위험 중수익 자산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각종 현금 흐름이 주 수익인 글로벌 인컴 펀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또 이제 작년 9월에 키움증권에서 이제 글로벌 인컴 펀드를 이제 추천이나 이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때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1에서 3% 정도 됐었는데요. 지금도 좀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펀드나 주식이 많이 빠질 때 하방 경직성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은 게 왜냐하면 채권 이자나 이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이 좀 이제 하락 경직성을 좀 했고요. 많이 빠지기다 보다는 이제 좀 약간 하락 방어를 잘했다. 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. 네, 자체 평가 좋게 하시네요. 일단은 시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이너스 정도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앞으로는 이제 봐야 되겠죠. 그렇죠. 네. 운용 한지가 크게 좀 많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셨거든요. 극과 극이 아니신 분들한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에요. 수익이 많이 나도 너무 위험할 수가 있고 수익은 좀 적어도 너무 안정적이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딱 중간에서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펀드입니다. 좀 자세하게 소개 들어볼까요? 네, 글로벌 인컴 펀드의 이제 자세한 사항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컴 펀드의 정의를 내리자면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는데요. 한마디로 좀 압축을 하자면은 현금 흐름 창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투자 대상은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전통 투자자산이 이제 주식이라든지 꾸준한 이제 이자 수익이 기대할 수 있는 채권, 또 배당을 지급하는 이제 배당주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재나 부동산, 또 관련된 리츠 같은 대안 투자 등 다양한 자산이나 지역에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안정적인 인컴 수익과 일정 부분 이상의 자본 차익도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인컴 펀드의 이제 수익 구조로는 인컴 수익을 펀드의 주된 수익 원천으로 삼아 운영하는 펀드를 좀 얘기합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제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면요.
그 부동산 자체의 가격 등락에 따른 시세 차익이 자본이득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에서 매달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이제 인컴 수익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. 이제 펀드에서 투자하는 인컴 수익의 대표적인 원천은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과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본 손익인 각 자산에 대한 평가 매매 손익이 좀 있겠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컴 투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. 그것이 이제 글로벌 인구의 고령화, 또 수명 연장 등 이제 인구 통계적 변화로 인한 결과이든 아니면 이제 은퇴 관련으로 인한 결과이든 인컴은 이제 21세기에 사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. 네. 인컴펀드 배당 주식과 고금리 해외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. 시장 상황이 워낙에 다르잖아요. 뭐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, 뭐 채권 뭐 다른 쪽의 상황이 좋을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펀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연성 있게 좀 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도 좀 강점이 있을까요? 인컴펀드가? 네, 자산 배분 관점에서 좀 펀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제 표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. 주요 자산 연도별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펀드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군도 사이클이 있습니다. 또 우수한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었던 자산군도 이제 매년 좀 바뀌어 왔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결국 이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진정한 분산 투자는 각기 다른 자산군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겠고요. 이런 다양한 수익 원천은 바로 펀드의 유연성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국내의 채권 비중을 높일 때는 좀 높이고 또 호경기가 예상될 때는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투자 비중을 좀 늘려서 대응을 하겠고요.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글로벌 인컴 펀드도 좋은 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변동성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뭐 우수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투자 상품의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하면서 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은행에 돈 맡기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으실 거예요. 좀 묻어둬봤자 이자가 붙지를 않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래도 좀 가져가면서 은행보다 나은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차라리 그 상품에 좀 투자를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런 점이 아무래도 또 인컴 펀드에 대한 또 선호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. 예, 네. 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거보다 인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투자 환경의 이제 변화로서 정기 예금의 낮은 수익성과 또 주식시장의 높아진 변동성으로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게 된 상황이죠. 이로 인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인컴을 창출할 수 있는 인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초저금리의 이제 예금이자 생활자들의 이자 소득은 한층 줄어들고 있고 물가 또 상승률을 감안을 하자면은 예금리 플러스 알파 기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 상품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. 중위험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펀드고요. 따라서 이제 인컴 펀드는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보다 낮은 수준의 이제 위험을 감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제안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최근에 인컴펀드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네. 선호도가 뭐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인컴펀드가 한참 주목받을 때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잖아요. 네. 뭐 미국의 재정절벽 얘기 나오고 유럽에서 좀 부실국가들 계속 나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주목도가 높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떨까요? 지금 뭐 계속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. 지금 저성장 시대고 좀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까? 투자 대안 측면에서 좀 본다면 어떨까요? 인컴펀드. 네.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7080 시대의 고성장과 이제 고수익 뭐 뉴노멀 시대에는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전 세계적인 이제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에 따라서 투자 방식의 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. 이런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는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습니다. 아시다시피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경제는 유동성에 의존해가지고 침체 국면을 좀 벗어나긴 했지만은 가시적인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% 수준의 저성장 환경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패턴 또한 변화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자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던 자본 이득 위주의 이제 투자 방식보다는
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변동성 관리를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또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내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은 어떤 상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. 뭐 지금 시대 상황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적합한 상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안정성이 아마 가장 큰 포인트일까요? 어떤 점이 좀 인컴펀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실까요? 예, 말씀드린 부분이 대부분 녹아 있는데요.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투자 자산이 이제 다양하게 분산돼 이제 변화하는 이제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또 실제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컴을 제공하는 자산들은 아주 다양한데요.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에서도 위험도 낮고 이자도 낮은 안전한 선진국 국채, 또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하이힐드, 또 신흥시장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등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인컴의 필요성이겠습니다.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제 채권에만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도 어렵고, 또 주식은 글로벌 경기, 저성장 여파, 또 이제 금리 인상 등으로 또 이런 대외적 이슈로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불투명한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인컴 투자 전략이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. 또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제 펀드는 안정적인 인컴 수익과 일정 부분 이상의 자본 수익도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펀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기준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. 여러 가지 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고 최근에 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.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도입된 지가 근데 얼마 안 돼서 장기적인 성과를 아직까지는 확인하고 있지 못하긴 하지만 그간의 또 성과도 수익률도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? 네.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좀 인컴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세 가지를 들고 나와봤습니다. 먼저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인컴이 있고요. 블랙록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, 또 JP모건 글로벌 멀티 인컴 펀드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세 펀드 모두 말씀하셨다시피 설정일은 2012년에서 2013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. 미래에셋 글로벌 인컴 펀드는 이제 특징이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저축성 투자 상품으로 좀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. 또 다양한 자산과 여러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고요.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KIS 종합채권 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변동성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블랙록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펀드는 전 세계 30개국에 걸친 이제 120개 자산군별 이제 투자 전문팀이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이제 운영 전략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JP모건 글로벌 멀티 인컴 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총 34조 원에 달하는 인컴 전략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.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인컴 자산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여서 인컴 수익을 추가하고요.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운영 규모를 좀 살펴보면 이제 패밀리 펀드 운영 규모 이제 기준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인컴 펀드가 한 338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. 블랙록 이제 글로벌 이제 멀티에셋 인컴 펀드가 529억 원, JP모건 이제 글로벌 멀티 인컴 펀드는 842억 원 정도 이제 운영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각 펀드의 6개월 이제 성과는 이제 인터넷 가입 A 클래스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 글로벌 인컴 펀드가 마이너스 0.31%, 블랙록 글로벌 멀티 에셋 인컴 펀드가 마이너스 4.93%, JP모건 글로벌 멀티 인컴 펀드가 마이너스 5.50% 나오고 있고요. 하지만 이제 직전 1개월부터는 이제 플러스 전환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 JP모건 쪽에서 가장 운용 규모가 크고 좀 더 나아지겠죠. 뭐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구간인데 좀 한 달 전부터는 조금 더 좀 수익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. 보수는 좀 어떤 편인가요? 예, 펀드 비용도 이제 인터넷 가입 A 클래스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 글로벌 인컴 펀드는 총 보수가 이제 0.86% 나오고 있고요. 선취 판매 수수료는 0.35% 나오고 있고요. 블랙록 글로벌 멀티 에셋 인컴 펀드가 총 보수 0.965%가 나오고 있고요. 선취 판매 수수료는 0.5% 받고 있고요. JP모건 글로벌 멀티 인컴 펀드는 총 보수 0.765%,
선취 판매 수수료가 0.5%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름이 많이 어려워서 오늘 예, 발음이 좀 어렵네요, 펀드들이. 네, 원금 보장이 지금 되는 거는 아니죠. 네, 투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. 펀드는 원금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. 그렇죠. 네, 이 상품도 역시 좀 변동성이나 어떤 리스크도 감안을 해봐야 될 텐데요.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실까요? 네. 예,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인컴 펀드 이제 수익 구조는 이제 인컴 수익과 이제 자본 손익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본 손익 같은 경우에는 각 자산에 대한 평가나 매매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컴 수익보다 주식, 채권 등 매매 손실이 더 클 경우에는 투자 원본에 대한 위험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. 또 같은 인컴 펀드라고 해도 보유 자산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100% 주식, 100% 채권 뭐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고요. 또 펀드마다 이제 특성이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유의가 좀 필요하고요.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. 또 보수적인 투자자 분이라면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이제 가입하시면 좀 전략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. 네, 송지훈 대리와 함께 오늘은 글로벌 인컴 펀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